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2004년 노동부가 현대기아차의 비정규직이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한 지 17년이 지났는데요. 어제 7월 22일은 현대차 최명승 사내하청 노동자가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신전 이후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현대기아차의 대표적인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과 함께 이곳 국회를 찾았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여는 말씀을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 모시고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흑역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지난 22년 전 시행된 파견근로자보호법은 기업의 비정규직 인력 운영을 합법적으로 용인해준 법입니다. 이 법으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7년 동안 억울하게 비정규직 살해를 강요당해왔습니다. 사내에서의 고용구조 왜곡, 즉 완성차 공장의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과 직결됩니다. 수십 번의 불법 파견 판결에도 재벌 기업은 지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기업은 불법적 인력 운영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겼고 노동자들은 차별과 생존 위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지금의 법 제도는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이 나면 직접 고용하면 그만입니다. 혹 직접 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내고 소송하면 그만인 법입니다. 현대기아차뿐 아니라 1,700여 명의 비정규직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한국G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불법 파견도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 정부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고용을 왜곡시키는 불법 행위는 끝내야 합니다. 불법 파견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생존임을 명시하고 사법부는 불법 파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저성장과 코로나19 위기에 임금과 고용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전가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의당과 저도 불법적 인력 운영이 용인되는 재벌의 범죄에 응당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기업의 불법적 인력 운영에 강한 책임을 묻는 등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현대자동차에서 불법 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현대차 아산공장 윤성규 지회장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지회장 윤성규입니다. 지난 2004년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 공장 내에 있는 9,234개 공정에 대해서 불법 파견 판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 2010년, 그리고 2015년, 2020년 세 번의 대법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 판결 내용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불법 파견이고 원청 회사인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안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 인원이 아직도 공장 내에서는 10,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요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법원의 판결대로 그대로 직접 고용하고 법원의 판결을 준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도 정부도 저희들의 원청사인 현대기아차도 저희들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최초 대법 판결이 나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저희들의 바람은 단 한 가지입니다. 법원의 판결대로 저희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현대 기아차의 불법 파견 소송을 담당하고 계시는 민주노총의 법무론 김태욱 변호사님 말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노총 법무론 김태욱 변호사입니다. 올해 노동부가 공시한 바에 의하면 2019년 기준으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데 그 회사 소속은 아닌, 즉 간접고용 소속의 근로자가 18.1%라고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약간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죄는 이제 파견법에 있겠습니다. 오늘 파견법이 원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파견법은 그런 원죄를 저지르면서도 정말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고용 의제 및 의무,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행정노동부의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나중에 그리고 가장 늦게 변하는 곳이 법원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앞서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에 대법원은 이미 현대차 불법 파견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렸고, 그 이후에도 2차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급심 판결까지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법원 판결이 이렇게 내려지는 동안 먼저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노동변호사로서 검찰 얘기를 들으면,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점잖게 말씀을 드리면 깊은 분노와 한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불기소 결정 이유서를 보면은 술 먹고 쓴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어이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파견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대차 판결이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비롯해서 정말 수십 번의 판결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기소된 것은 2015년 12월 달에 윤갑한 대표이사가 과거 2010년 7월 21일 이후에 비상한시도급 아주 극히 일부분만 기소가 됐고, 그마저도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계류 중인 민사사건 결과를 본다는 이유로 검찰이 추정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십 년간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왔으면서도 현대차에서 불법 파견을 처벌받은 사람은 아직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기아차도 화성공장 극히 일부만, 직접 공정만 현재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 어제부로 한국 GM에서 생산관리 공정까지 포함하여 현재 다수의 공정이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카오카즘도 기소가 됐는데, 사실은 판결 수 기준으로 보면은 현대기아차가 GM보다 훨씬 많은 상황인데, 현대기아차, 특히 현대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검찰의 소극적인 이유는 재벌 기업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노동부를 보겠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노동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시정지시,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이 이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우버 등을 상대로 오분류가 됐다고, 즉 자영업자가 아니고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로 오분류가 됐다고 해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동부라면 응당 이러한 조치들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용 의무 조항으로 법을 바꾸면서 노동부가 스스로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의제면은 노동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의무 조항으로 바꾸면 하겠다라고 국회에서 스스로 얘기했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에 대해서는 전혀 한 것이 없습니다. 이 기자회견이 이렇게 국회에서 하는 기자회견만 해도 지금 여러 차례입니다. 아마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후에 입법적인 개선 논의까지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현재 있는 법을 검찰하고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가 먼저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부가 불법을 방치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라는 기자회견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